여러분, 제가 사실 20대 때 여드름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드름을 박멸하려고 세안도 하루 3번씩 하고 약국 가서 여드름 전용 클렌저도 사보고 폼 클렌징에 이중 세안에 별의별 건 다 해봤는데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내 피부 자체가 그런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열심히 씻고 하던 것들이 오히려 여드름을 더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씻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어보고 논문도 찾아보면서 알게 된 여드름이 계속 생기는 진짜 이유들 얘기해 드릴 거예요. 들으시다 보면 이거 나 하고 있었는데? 하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것만 아셔도 여드름의 원인 자체를 뿌리채 뽑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래언니예요. 오늘은 여드름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애초에 여드름이 나는 원인 자체를 뜯어보고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피지가 너무 많다.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 구조를 이해하면 이게 나머지 이유랑 다 연결돼요. 우리 피부 속에는 피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기름을 만들어서 모공으로 내보내요. 이 기름이 적당히 나오면 피부를 보호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모공 입구에서 막혀버리는데 그렇게 막힌 모공이 어떻게 되냐면 안에 산소가 없는 밀폐된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여드름균이 딱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거기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면서 염증이 터지는 거죠. 예를 들면 하수구가 막혀서 냄새나고 넘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럼 피지가 왜 갑자기 많이 나오냐? 이게 호르몬 때문이에요. 사춘기 때 여드름이 폭발하는 것도 생리 전마다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도 다 이 호르몬이 피지선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두 번째, 열심히 씻을수록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 이걸 처음 알았을 때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잘 씻을수록 여드름이 더 난다니? 근데 세안을 자주 할수록 세정력 강한 클렌저 쓸수록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피부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기름을 더 만들어내요. 스스로 보호하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끗하게 닦으면 닦을수록 피부가 기름을 더 짜낸다는 거예요. 닦아도 번들거리는 분들 이 악순환에 갇혀있는 경우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세안 줄이고 순한 클렌저로 바꾸고 나서 오히려 피부가 안정됐어요. 세안은 하루 2번이면 충분하고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서 닦으세요. 마찰이 염증을 건드려요. 세 번째, 보습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 기름기 많은 피부에 보습을 하면 괜히 더 번들거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습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완전히 반대예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표면에 각질이 두꺼워지는데 두꺼워진 각질이 모공 입구를 덮어버리면 기름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갇혀서 그게 여드름이 돼요. 피지는 피지대로 나오고 각질은 각질대로 쌓이는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습 자체를 끊으시면 안 돼요. 무거운 크림이 문제지 보습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일 프리, 수분 위주의 가벼운 로션이나 젤 타입으로 찾으시면 돼요. 네 번째, 먹는 거랑 여드름이 생각보다 진짜 연결이 깊어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거든요. 물론 많이 들어는 봐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직접 끊어보고 나니까 차이가 확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심하게 차이가 났어요. 흰빵, 떡, 라면, 당 음료수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면서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인슐린이 피지 분비를 자극한다고 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은 날 유독 여드름이 올라오는데 그게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죠. 우유도 연구 결과가 꽤 있는데 특히 저지방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여드름 유발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무조건 끊으라는 건 아닌데 여드름 심한 시기에 유제품을 2주에서 3주 정도 끊어보면 내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실히 체감할 수 있어요. 아참,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논문 뒤져가면서 정리한 피부관리 꿀팁이랑 직접 써보고 효과 확인한 제품 공구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단톡방 링크 있으니까 아직 안 오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들어오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피지 분비를 늘리고 피부 염증을 강하게 만들어요. 발표 전날, 야근 몰리는 주, 중요한 약속 앞두고 얼굴이 갑자기 터진 경험 있으시잖아요. 몸이 긴장 모드로 들어가면 피부 복구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또 수면도 완전히 영향을
연결돼 있어요. 자는 동안 피부와 낮에 받은 자극들을 복구하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자극들이 복구가 안 되고 피부 면역이 떨어지면서 여드름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돼요. 그래서 항상 밤새고 나면 얼굴 상태 최악이잖아요. 그게 그냥 밤을 새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6번째, 얼굴 만지기. 무의식 중에 얼굴을 만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게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볼에 손 괴거나 턱 만지거나 이마 짚는 습관. 아시겠지만 손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굴 만질 때마다 그 세균이 모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 때마다 밖에 있던 먼지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것처럼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앞머리가 이마에, 옆머리가 볼에 계속 닿으면 피지람 스타일링 제품이 피부에 묻어요. 이마 여드름, 볼 여드름 심한 분들은 머리카락만 정리해도 달라지는 경우 꽤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의외로 잘 모르시던데 베개 커버도 문제예요. 아침에 세안하고 스킨케어 열심히 해도 저녁에 피지랑 먼지 쌓인 베개에 얼굴을 8시간 대고 자면 다 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씻고 나와서 더러운 옷 다시 입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최소 주 1회,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바꿔주세요. 7번째, 화장품. 매일 바르는 화장품 중에 촉촉하게 느껴지는 성분의 제품들도 있을 텐데 촉촉한 성분의 제품 중에는 사실 모공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코코넛 오일, 미네랄 오일이 대표적이에요. 피부 위에 막을 씌워주는 건데 그게 모공 입구도 같이 덮어버리면 여드름이 생겨버려요. 제품 살 때 논 코메도제닉 또는 비면포성이라고 적힌 것 위주로 찾으세요. 여드름 피부는 성분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크림도 무겁고 기름진 선크림은 피하고 에멀전던 타입, 젤타입같이 가벼운 걸로 찾으시면 돼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쓰는 것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여드름 짜기. 여드름 나면 짜고 싶은 충동 정말 이해해요. 근데 빨갛고 속이 꽉 찬 느낌의 염증성 여드름을 손으로 짜면 그 염증이 더 깊이 밀려 들어가요. 흉터가 남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도 이유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짜면 안 되고 피부과를 가세요. 그동안 참기 힘드시면 여드름 패치 붙이시고요. 오늘 얘기한 원인들, 피지와 호르몬, 과한 세안, 보습 부족, 식습관, 스트레스와 수면, 손 접촉과 베개, 화장품 성분까지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지치니까 내 생활에서 제일 의심되는 것 하나부터 2주씩 바꿔보세요. 피부는 생각보다 솔직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논문 기반으로 정리한 피부 꿀팁이랑 직접 써본 제품 공구는 고정 댓글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고정 댓글 확인하고 들어오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생긴 흉터랑 색소 침착 진짜 없어지긴 하는 건지 어떤 성분이 효과 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오래 언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